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라면 한 번쯤은 반드시 다녀와야 할 군대. 이들이 있기에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두 발 뻗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혹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2022년 기준 병장 월급은 67만 6,100원입니다. 아니 이 정도면 먹고 살만한 월급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현재 복무를 하고 있는 병사들의 월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2022년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최저시급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면서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입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진짜 큰 희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되었죠. 정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병사들 월급 200만 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 장병들의 월급을 최저시급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아니 7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갑자기 200만 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그렇다면 과연 이 공약이 진짜 실현 가능한 공약인 걸까요? 자, 그럼 늘 1급 비밀 매달 10일 나라사랑 카드에 꽂히는 군인들의 월급 200만 원 진짜 가능할까? 편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정말 위대한 국민들의 승리로 제가 대통령이 된 만큼 힘차게 어퍼컷 한번 할까요? 이게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국민의 뜻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선거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것저것 따질 게 많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공약 아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뭐 잠깐 학창 시절에 저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햄버거나 피자를 많이 사준다는 애를 뽑으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사람을 투표하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그의 주요 공약들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공약이 포함되어 있었죠. 정말 우리 젊은 시기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군대 아니 냉동 하나 사 먹으려면 각개전투, 국지도발, 전준태 몇 시간을 도대체 며칠을 해야 하는 거야? 정말 제가 병사 봉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든든한 아군이 되겠습니다. 뭐 한 달 월급이 200만 원? 와 사랑해요 윤석열 화이팅! 이렇게 현역 병사들과 입대 예정자들은 이 공약에 환호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월급 인상이 아니야.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바로 즉시 이등병부터 병장들까지 싹 다 200만 원씩 준다 이거지. 뭐 이런 공약이다 보니 당연히 젊은 이대남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니 67만 원 월급에 적금 40만 원 넣고 후임들 뭐 사주고 하면 담배값도 있고 월급이 정말 눈 깜짝할 새 증발하는데 갑자기 200만 원으로 인상을 해준다고 하면 안 좋아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런데 뭐 어떤 의견이든 찬성이랑 반대가 갈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게다가 이 공약 자체가 아무래도 특정 인원들을 대상으로 세워진 공약이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 군인들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옷도 주고 다 하는데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려준다고? 그냥 이거 이대남들 표심 자극하려고 내세운 거 아니야? 물론 이 공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젊은 남성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존재했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인식. 원래 대한민국에서 군대란 남자라면 무조건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희생을 강조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도 커지고 국방 예산,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자, 한마디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희생하는 청년들이 군대에서 전역하면 재테크라도 하게 해주자 이런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적어지면서 입대하는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21년 병사들을 기준으로 입대한 인원은 약 22만 명, 그리고 20년에 입대했던 인원들 중 아직 전역을 못한 인원들을 모두 포함하면 약 3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런데 이 30만 명의 병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게 8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8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군인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급을 올리고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입대하게 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공약인 겁니다. 나 군대 안 갈래. 나 군대 가기 싫단 말이야. 월급도 제대로 안 주잖아. 정말 일단 어퍼컷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자, 여러분 군복무 청년에 최저임금도 보장하지 않는 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지요.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군대에서 최저시급을 보장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참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습니까? 최저시급 보장해야죠.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대통령 취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하는 군인 월급 200만 원 인상 공약 진짜 가능한 걸까요? 먼저 현재 현역 장병들의 숫자는 약 33만 6천 명. 2021년을 기준으로 현역 장병들에게 지급된 월급을 모두 합쳐보면 2조 2천억 원이었는데요. 뭐 이등병
병장부터 병장 상관없이 월급 평균을 내보면 한 명당 54만 5천 원인 셈이죠. 그렇다면 과연 장병들의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큰 예산이 필요한 건데, 먼저 윤석열 당선인은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5조 1천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계산을 해보면 현역 장병이 약 3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만 원씩 월급이 나간다고 했을 때 추가 예산은 약 5조 2천억 원, 지금보다도 5조 2천억 원이 더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현재 국방부 예산 54조 6,112억의 약 10% 정도가 병사들의 월급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인 건 군대에는 병사만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병사들 월급만 오르게 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병사들의 월급만 올려준다고 하면 아무래도 부사관이나 장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죠. 게다가 군인을 포함한 공무원 급여에는 기본 원칙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연공서열. 연공서열이란 근속연수가 긴 구성원에게 보수에서 우대하는 인사제도입니다.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 병장의 월급과 하사의 월급을 비교해봅시다. 2022년 기준 하사 1호번 기본급은 170만원, 근데 병사의 월급이 200만원으로 인상이 되면 하사보다 병사가 돈을 더 잘 벌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하사들은 이것저것을 포함한 추가 수당으로 기본급보다 더 많이 벌기는 하지만 기본급 자체가 하사보다 병사들이 더 높다 보니 연공서열의 원칙을 어기게 되는 거죠. 정말고? 연공서열을 지키는 선에서 병사들 월급 200만원으로 인상은 그대로 진행하고 간부들까지 월급 인상하면 얼마나 더 필요한가? 그 간부들까지 병사들 급여에 맞춰 형평성을 따진다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야 계산가 좋아. 정말고? 어퍼컷을 한 대 맞고 싶은 건가? 고참이라고 이런 간단한 것도 후임들에게 시키는 거야? 아닙니다. 지금 계산해보니까 약 2조 정도 나옵니다. 뭐 이렇게 병사들 월급 인상과 동시에 간부들의 월급을 인상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몇 억 단위도 아니고 무려 몇 조 단위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게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걸 생각을 해보면 마냥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방부 예산을 보면 54조 6,112억이잖아요. 뭐 추가적인 지원 없이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쪼개서 운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땐 방위력 개선비 30%, 전력운영비 70%로 분류되게 됩니다. 장병들의 월급은 전력운영비 70%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다면 장병들의 월급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무기를 개발하거나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 여기서 병사들의 월급을 200만원까지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5조 1천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 비용이면 해군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경함모를 2대나 건조할 수 있고 공군의 최적의 전투기 F-35A를 무려 42대나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투기나 고가의 최신식 장비들을 조금은 절약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과 해외에서 들여오는 무기나 장비들의 과도한 지출을 절약한다면 국방부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이대로 흘러간다면 병사들의 월급과 최신식 무기를 두고 밸런스 게임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뭐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현대화 무기를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윤석열 당선인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이 비용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출 구조 조정이란 쉽게 말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병사들 월급 올려주면서 쓸데없이 존재하는 부서들을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가부 폐지?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주장한 세출 구조 조정과 국방부 현대화 시스템을 둘 다 잡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둘 다 잡으려면 지금보다도 더 국방부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세계 국방력 6위, 국방력 세계 6위라는 타이틀은 매우 자랑스러운 순위이지만 전세계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 중 병사 월급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곳은 찾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에 의무 복무에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 없다라는 인식이 매우 강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2022년, 이제는 그 구시대적인 발상을 집어치우고 우리 모두가 우리나라 군인들이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더 명예로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공약이 만약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월급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군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전달하면서, 자 그럼 아니 이 정도까지 월급이 오른다고 하면 재입대 싹 가능? 아니야.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여러분들 혹시 눈물을 머금고 훈련소로 입대한 그 시절 생각나시나요? 저는 입소하기 전 부모님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으면서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억지로 우겨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훈련소 첫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처음 눈에 들어온 것은 집 천장이 아닌 생활관 천장. 여기 어디야? 나 입대했었지. 이렇게 현타를 시게 느끼기도 했었죠. 이후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훈련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각계 전투, 유격 훈련, 전투 뜀걸음 같은 비교적 빡센 훈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서 물을 마셔야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 군대에서는 생명수와도 같은 물을 조금 더러운, 아니 좀 진짜 많이 더러운 수통에 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훈련받는 군인 입장에서는 마음 편하게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수통의 겉모습만 봐도 이게 조금 사악한 거지. 하지만 인간은 뭐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있는데요. 결국 우리 군인들은 훈련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수통에 있는 물을 삼키게 되죠. 아니 21세기 국방력 순위 6위인 대한민국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상황을 현실로 만들어 버리는 곳이 바로 군대. 훈련받고 있을 때 들고 있는 수통이 랜덤 박스처럼 2000년대 것도 있고 1970년대 80년대 수통을 보급받은 경우도 있는데요. 심지어 6.25 때 쓰던 수통을 보급받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미 우리나라 군대에는 신형 수통이 보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뭐? 신형 수통이 있어? 네, 10년에 걸쳐서 이미 전병력의 2배가 넘는 신형 수통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국방부 역시 이미 보급을 완료한 상황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신형 수통 쓰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거의 없으실 텐데,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이 수통은 6.25 때 그대로인 채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국방예산 54조 6112억인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왜 수통을 안 바꿀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이 수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물이나 음료를 담는 데 쓰이는 통이다 합니다. 아니 근데 뭐 군대에서 수통이 더러워봤자 얼마나 더럽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먼저 군대 다녀오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혹시 훈련소나 자대에서 사용하는 수통 중 깨끗한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장담하는데 진짜 몇 명, 아니 진짜 몇 분밖에 못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요즘은 조교들조차 훈련병들에게 웬만하면 수통에 있는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할 정도니까 뭐 그렇게 외관상으로만 봐도 이게 너무 더러우니까 충분히 마시기 싫은 욕구가 떠오르긴 합니다만, 여기서 좀 충격적인 사실이 나오게 되는데 2008년 육군 본부 국정감사에서 부대 내 수통에 있는 위생 상태를 검사한 결과 설사, 식중독, 폐혈증 등을 일으키는 바실러스 세로스 균이 검출되었습니다. 띠용. 근데 이게 또 한두 개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군용 수통이 무려 85%, 그 중에서는 알루미늄 수통 75%, 일체형 수통 10%라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한마디로 수통을 사용하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했을 때 8.5명은 이 세균이 득실득실거리는 수통의 물을 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국방부에서는 이 결과를 보고 충격을 먹었는지 전군에게 정식 공문을 하달하게 되는데요. 그 지시사항은 수통을 낙서를 한 거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니 이게 지어낸 말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국방부에서 전군에 하달한 지시였습니다. 결국 뭐 당시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쩌겠어, 까라면 까야 되는 게 군인이잖아, 치약으로 미싱질도 하는데 뭐 라고 합리화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이렇게 몇 년 동안 계속 수통을 낙서에 씻어서 사용을 해왔던 거였죠. 그리고 이때 군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이 수통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물어보게 되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답변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제 수통에는 압록강 물도 담았지 말입니다. 그랬습니까? 제 수통은 월남전의 향기를 느끼게 해주지 말입니다. 전 수통에 있는 물에 노르망디 앞바다의 맛이 느껴지지 말입니다. 나무아미 타보 관세음보살 원효 대사도 제 수통에는 물 못 마시겠지 말입니다. 아니 이건 뭐 군대에서 수통에 있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 역사에 혼을 담아 마시는 거라 해도 무방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직접 수통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말만 들어봐도 군대에서 쓰는 수통의 위생 상태는 진짜 안 좋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수통이 군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훈련을 받을 때 물을 마시기 위해 수통을 사용해야 하고, 또 상처가 났을 때 이물질을 씻어내기 위해 수통에 있는 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CS탄 즉 화상반 훈련 받고 온몸으로 후춧가루 맛, 탄산음료를 마신 그 느낌 아시죠? 이렇게 고통을 씻어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죠. 아니 그럼 이렇게 중요한 수통을 왜 안 바꿔주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근데 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규정에 수통을 폐기해야 하는, 즉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죠. 게다가 수통을 사용한 뒤 얼마 주기로 세척을 해야 하고 어떻게 소독해야 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통을 사용한 뒤 뜨거운 물로 헹구고 끝, 몰아넣고 흔들어 제껴서 세척하고 끝인 겁니다. 그렇게 몇 년 아니 몇십 년간 사용을 해왔던 수통은 외관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거 수통에 있는 물 진짜 마셔야 하는 거냐? 이거 마시면 무조건 장티푸스, 식중독 이런 거 싹 다 걸려. 진짜 좀 그런데. 몰라, 지금 내가 물을 안 마시면 뒤질 것 같은데 어떡해. 나 마신다. 에이 나도 모르겠다. 네 거 좀 나눠줘야 돼. 내 거 좀 이따 같이 먹게. 그래 뭐 하다 뭐 같은 거 그래도 맛은 있네. 뭐 이렇게 장병들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결국 2013년 국정감사에서 수통 전면 교체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죠. 이때 전국에 있는 장병들의 수통을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13억. 뭐 13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2013년 기준 국방부 예산이 34조 3,453억 원인 걸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K1 전차로 예를 들면 이 전차가 26억이니까 전군의 수통을 교체하는 비용은 그 반값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통 전면 교체라는 결정이 나오고 나서도 오래된 수통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국정감사 이후 국방부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7만여 개 달하는 수통을 이미 구매했다는 의혹이 나오게 되는데, 수통이 127만 개라는 것은 전군이 63만 명이니까 그 수량이 전 장병보다 2배나 많은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확보한 수통으로 교체했어도 2번은 교체해줄 수 있던 거지. 근데 이 의혹은 2014년 다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죠. 그래 뭐 10년 동안 127만여 개의 수통을 사기는 샀어. 근데 진짜 사기만 했지 보급을 안 하고 장병들에게는 70년대 80년대
수통을 보급하셨던 겁니다. 심지어 그동안 구매해왔던 수통의 값은 107억. 107억이면 전군 수통 교체 비용이 13억이었으니까 어디 보자 8번 정도 바꾸고도 남네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당시 국방부의 입장은 이 상황을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그 10년 동안 사온 수통 있잖아요. 그거 한 96만 개는 이미 보급해서 사용 중이지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방부의 말대로 보급되기는커녕 수십 년 역사의 흔적을 담고 있는 수통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니 국방부에서는 보급을 해줬다고 하는데 수통 세핑을 써봤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제대로 된 수통을 구경도 못해보고 전역한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나눠줬다는 걸 안 믿는 거지. 그러다 보니 127만 개에 달하는 수통의 행방은 궁금해지고 군생활을 하면서 그 오래된 수통을 써왔다는 게 억울해지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전역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뭐 추억 속에 묻어야지. 그런데 이때 전 육군 중장 출신의 당시 새누리당 한기호 국회의원이 장병들을 분노하게 할 발언을 하게 됩니다. 수통이 빵꾸나지 않고 사용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무슨 상관이야? 뭐 군대에서는 수명 지난 차도 잘만 굴러가는구만. 또 그 장병들한테 관리하는 법만 잘 알려주고 기능상 문제만 없다면 그게 몇 년이 됐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렇게 쓰리스타였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군인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군인이니까 윗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뭐 어떡하겠어 라고 하면서 참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수통을 왜 교체하지 않느냐 라는 의문을 또다시 거론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강진 전 의원. 아니 이전에 국정감사에서 전군 수통 전면 교체가 결정되고 국방부에서도 보급했다는데 왜 아직도 6.25 때 썼던 수통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나오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127만 개의 수통의 행방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127만 개의 그 많은 수통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국방부에서는 다 보급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지금 창고에 있습니다. 그 뭐냐 그 위에서 전시 때 사용하기 위해 아껴두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창고에 쌓아둔 거 안 나눠주면 또 구형 수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군인은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게 원칙이라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말입니다. 이렇게 새 수통을 부대 내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만 두고 정작 보급해줬던 건 오래된 수통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자꾸만 오래된 수통을 사용했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결국 국방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수통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 11월에 새로운 신형 수통을 개발하는데 성공했죠. 하지만 이 수통 또한 완벽하게 전군에 전력화시킬 수 있는 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이라고 하네요. 뭐 지금 훈련병을 포함한 전장병들은 이전보다는 조금이라도 괜찮아졌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군생활이 가장 힘들고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법 과연 언제쯤 우리 장병들이 신형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을런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빵탄에다가 샴푸를 뭉텅이로 뿌린 다음에 뜨거운 물 받아서 세척해도 썩은 냄새가 빠지질 않고 훈련소에서는 뭐 인권 파괴룩 같은 체육복이나 가관 잡힌 군복 입고 생활하기도 하고 일광소독 아무튼 이렇게 군대 수통과 같은 보급품 문제가 끊이지 않다 보니 최근 크게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에서도 수통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대에 있는 수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1953 6.25 때 수통도 안 바뀌는 무슨 네 바로 2021년 대한민국 많은 남자들의 PTSD를 떠오르게 한 드라마 DP. 아마 많은 남성분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크게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이 대사에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뜻은 사나이의 가슴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통조차 바뀌지 않는데 군대에서 무엇이 바뀌겠느냐 이런 거죠. 참 저 또한 이 뜻을 이해하고 정말 많은 생각에 잠겼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장병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그럼 국가를 소화하는 우리의 영웅 군 장병들에게 응원의 염원을 전달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진짜 불쌍한 이유. 여기 사진 속에 있는 두 남성 과연 어느 쪽이 군인일까요? 네, 믿기 힘드실지도 모르겠지만 두 분 다 군인이십니다. 그것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신 전쟁 영웅분들이시죠. 그런데 어째서 똑같은 나라의 영웅들에 대한 대우가 이렇게 차이 나는 걸까요? 그럼 사진 속의 한국과 미국 이 두 나라의 군인 그리고 퇴역 군인들에 대한 대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한국 군인들이 불쌍한 이유 편 지금 출발합니다. 우선 두 나라의 군인들의 대우를 비교해보려면 병역의 기반이 되는 제도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징병제, 그것도 남자만 지는 징병제를 활용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징병이 아닌 자원하는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도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한국과 미국 군인들의 월급, 인식, 대우 등에 있어 솔직히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하긴 한데 이 문제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군인에 대한 대우는 너무 그지 같은 게 팩트입니다. 가장 먼저 빼놓을 수 없는 이 월급.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성이라면 아니 요즘은 아파도 데려간다던데 아무튼 징병되는 이 군대에서 과연 얼만큼의 돈을 주는가. 2021년 기준 이병이 45만 9,100원, 국가에서 사람이라면 받아야 되는 돈으로 정한 최저시급이 182만 2,480원, 최저시급의 4분의 1 정도를 받고 있는 거죠. 그냥 국가에서 4분의 1 사람이라고 정한 거야 이게. 아니 근데 사실 옛날에 이거보다 더했다? 지금의 4분의 1을 더하면 돼 이게. 2010년 기준으로 단돈 7만 3천원이었으니까 야 진짜 가성비 쌉 오지는 노동력이었던 거지. 뭐 아무튼
청춘의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서 이 돈 받으면서 일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건 징병제니까 어쩔 수 없지. 네,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도 징병제를 사용했고 월급도 생각보다 낮았으니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대입해서 본다고 해도 좀 적어요. 네, 좀 많이 적습니다. 그 당시 징병된 미군이 받던 금액이 $50 5만원 정도인데 이걸 현재 가치로 정산해보니까 75만원이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이병이 받은 월급이 우리나라 말년 병장보다 많다는 거잖아. 야, 한번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우리 국군 장병들 대단하다 진짜. 리스펙. 그래도 군인이라는 게 또 돈보다는 명예, 이 사회적 시선이 훨씬 중요한 직업이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우리 군인들을 말도 안 되는 정과 따뜻한 시선들로 감싸주는데요. 1번 군인 특별 추가금액 혜택. 우리 군인 여러분들 나라 지키느라 힘드셨죠? 그 우리 상인들 지갑도 좀 지켜줘. 아니 어머니, 그래도 저희 외출 나와서 딱 여기까지밖에 못 나오는데 그래도 좀 봐주세요. 에이, 나도 다 알고 하는 소리야. 내가 너네 말고 누굴 뜯어 먹겠니? 2번 군대 그거 캠프 아니야? 아니 남자들 그 18개월 캠프 가면서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냐. 야, 나도 군대 가고 싶다. 아니 그럼 가 니네도. 아, 여자는 몸이 약해서야. 그래도 혜택 정도는 받게 해줄게. 군인 여러분, 우리 스타벅스 와서 커피 드세요. 아니 스벅은 선 넘었지. 그럼 나도 군대 보내줘. 저 먹을 건 안 되는 거면 그럼 공기업 기준 가산점이라도. 아니 장난하냐? 정부 남녀차별 조지네. 군대는 남자만 갈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군 가산점 주면 이거 남녀차별이지. 그럼 여자도 징병제로. 아니 여자는 몸이 약하다고. 야, 진짜 너무 따뜻해서 쓰와 좋은 날 행복하다 진짜.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더 빡치는 건, 그래 뭐 국민들한테 외면받았다 쳐. 근데 다른 나라는, 내가 지킨 나라는 나를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정부라는 놈들이 여야 막론하고 부상당하면 모른 척을 한다니까. 아이씨, 한 번 더 부금 큐. 3번 부상당했니? 어쩌라고. 저 나라 지키다가 북한 지뢰에 당했습니다. 그거 북한이라고 말하지 마. 큰일 나. 너는 이제 훈련 중에 다친 거야. 어디 가서 말 놀리지 마. 호호, 정부가 참 그지같이요. 저희 민주당에서는 짜장면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드시겠어요? 서바에게 정부라고. 아주 진짜 정부가 군인들을 진짜 뭔 소모품으로 본다니까. 진정 좀 하고. 자, 그럼 아까 비교하기로 했던 이 미국은 현역 군인들에게 어떻게 대우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위수지역 등쳐먹기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니 등쳐먹기는커녕 뭐 언제나는 아니지만 군인이 식사를 하고 있으면 Thank you for your service 라는 말과 함께 그냥 식사비 결제를 해줘버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공항에서 기립박수를 모두가 쳐주는 등 정말 한국에서는 야 이게 진짜라고? 라는 의문까지 들게 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죠. 우선 이러한 시민적인 대우를 떠나서 국가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데, 한 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간 카일이라는 군인이 동료들을 위해 수류탄을 몸으로 막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고받은 미국은 곧바로 병원 시설에 연락하여 카일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 동안 40회에 달하는 대수술들을 모두 전액 나라에서 지급했으며 미국의 최고 훈장, 명예 훈장까지 수여해주는 혜택까지 주게 되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명예 훈장을 보면 미군의 대우에 정말 감탄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매달 1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지급되게 되고, 평생 병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 무료, 그리고 항공기 평생 이용 무료 등등 진짜 천조국답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이런 금전적인 부분들을 떠나서 명예 훈장 수여자에게는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계급의 군인들이 거수 경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냥 미국에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군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그럼 한국은 이런 거 없냐? 아, 당연히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혜택이 말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라서 글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정도 있어요. 병원도 모든 병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여기서 더 화나는 부분은 바로 저런 혜택까지도, 저 작은 혜택들까지도 우리 참전 용사분들은 대부분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부분입니다. 6.25 전쟁 한반도에서 한국 군인들이 가장 많이 죽은 이 전쟁에 참여한, 우리나라를 이렇게까지 만든 이 용사분들에겐 이 태극 무공 훈장이 대부분 없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받았냐? 대부분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장군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돈이 없고 남은 몸 하나로 참전하셨던 유공자분들은 훈장도 받지 못하고 아주 적은 지원만을 받고 계십니다. 바로 단돈 32만 원이죠. 전쟁을 통해 젊은 시절 얻은 장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셨던 우리 영웅들에게 생활고를 선물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 참전 용사를 검색하게 되면 나오는 사진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러면 분명 이런 분들이 나올 거예요. 야, 그거 미국도 다 똑같아. 걔네도 다 장군들만 받았을걸? 진짜 그럴까요? 자료를 한번 보면은 미국의 명예훈장을 받은 수여자들은 상당 부분 사병들이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젊은 시절을 그리고 어쩌면 인생 전부를 나라에 바쳤던 영웅들을 정말 영웅으로서 대접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 뭐 그건 그렇다고 쳐도 아까는 군인은 명예로 하는 거라며 우리 정부에서는 예우 같은 거 안 해주냐? 예우요?
예우 이 영상 보고 한번 다시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적폐입니다. 주적이죠 그럼. 저는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이가 없니까 그래갖고 국군 통수권을 어떻게 행사하려고 그래? 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은 국군의 총지휘권을 가지고 군령권을 담당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런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북한이 적이라고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사병대 우리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최근 들어선 우리 국군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도 불참을 하시기도 하셨죠.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날만은 참석을 했어야 했지 않았을까요? 그 시간에 로봇 축제 가는 거 진짜... 정말 위에서 언급한 미국의 사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발 참전 용사분들 그래도 나라를 위해 목숨과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고 계신 국군 장병분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